일본 가격 오른 거 뭐 어쩌라고. 관심 없다.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최근 전자기기판을 뜨겁게 달군 이슈가 하나 있죠. 거의 애플 밭이라고 불릴만한 점유율이 높은 일본에서 갑작스럽게 애플 제품의 가격을 평균 20%나 향상시킨 것입니다. 말이 20%지 100만원에 20%면 20만원이에요. 이렇게 일본에서 갑작스럽게 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갑작스럽게 또 가격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나라에서도 가격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도대체 애플은 점유율이 높은 일본에서 왜 갑작스럽게 가격을 올렸는지, 이것으로 인해 한국에서도 가격을 올릴 수도 있는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2022년 7월 1일자로 일본에서의 애플 제품 가격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신제품이 출시하고 나서 가격을 조금씩 올린 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로 큰 폭으로 올린 거는 거의 드문 케이스이죠. 가장 많이 팔리는 아이폰을 기준으로 본다면 아이폰 13 128기가 기준으로 98,800엔에서 118,000엔으로 대략 이제 하나로 계산했을 때 18만원 정도의 가격이 상승했고,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또한 가격이 상승되었는데 이거는 아이폰보다 더 크게 하나로 29만원 가량 가격이 상승되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애플워치, 아이맥 24인치 M1 이러한 가격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애플에 대한 가격이 모두 상승했는데, 이게 앞에서 말했다시피 모두 20% 올린 게 아니라 아이폰 기준 19%, 아이패드 기준 23%, 애플워치는 19%,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20% 정도 가격이 오른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아이폰뿐만이 아니라 애이패드 프로나 애플워치나 다른 가격들에 대한 가격 상승도 진짜 어마어마해요. 7월 1일자로 일본에서의 애플 가격이 다 모두 상승했지만 그나마 오르지 않는 제품도 있긴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맥북 프로 M2, 맥북 에어 M2인데, 요것은 사실 이제 출시할 때부터 환율이 오른 채로 출시했기 때문에 요것에 대한 변동은 이미 선 반영되었기 때문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맥북 에어 M2가 처음에 나왔을 때 한국에서도 가격이 실질적으로 한 10만원 정도,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이 1년 반 뒤에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0만원 더 올랐잖아요. 이것도 완전 똑같은 맥북 에어 M1 버전이 한국에서 10만원 올랐다면 일본에서는 30만원 가량 올랐습니다. 직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동안 이제 일본에서의 애플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저렴하기는 했었어요. 예전에 한 아이폰 6가 출시되었을 때였나? 그때도 이러한 이제 말이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일본에 가서 아이폰을 사오더라도 오히려 가격이 더 남는다. 일본에 이제 여행하는 겸 아이폰을 사오게 된다면 한국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사올 수 있다 라는 말이 있어서, 어차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이제 1차 출시국이기 때문에 가서 이제 바로 이제 첫날에 사오는 겸 여행을 하시는 분들도 그 당시에는 되게 많았죠. 그럼 일본에서의 애플 가격이 그동안 얼마나 저렴했을까? 지금은 자급제와 연락이 유행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통신사에서 구입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이제 정확한 가격은 이제 제가 찾아보긴 했지만 이제 확실치 않을 수 있거든요. 아이폰 6 16기가 기준으로 보자면 미국의 경우 이제 환산했을 때 약 84만원, 일본은 약 65만원, 한국은 85만원으로 일본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저렴했어요. 그리고 이때 아이폰 6 플러스도 함께 출시를 했죠. 요것도 64기가 기준으로 보자면 일본의 경우 당시 약 87만원에 출시했고 한국은 111만원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일본과 비교를 하자면 대략 한 24만원 더 비싼 가격에 출시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일본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게 된다면 이제 왕복 한 10에서 15만원 정도 끊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값을 내고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아이폰 가격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게다가 일본은 또 애플에서 1차 출시국이잖아요. 그래서 아이폰이 나오자마자 일본에 가서 구입해 오시는 분들도 있고, 만약 일본에 놀러 가는 이제 친구들이 있다면 아이폰을 좀 사와 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았었죠. 아무튼 원래 애플 제품이 일본에서 가격이 거의 이제 가장 저렴한 나라에 속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이제 지금 이제 오르기 전인 2022년 6월 1일자로 한번 보자면, 아이폰을 판매하는 34개국 중 일본에서 판매 중인 아이폰 13의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아이폰의 가격이 가장 저렴한 곳은 일본이고 가장 비싼 곳은 브라질이거든요. 이때 아이폰 13 프로맥스 1TB 기준으로 비교를 하자면 거의 가격 차이가 2배 날 정도로 일본에서의 아이폰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어요. 요것도 이제 따지고 보자면 이제 7월 1일자로 가격이 올랐잖아요. 요 바로 직전에 한번 계산을 해보면 평균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 20% 정도 더 저렴했던 나라가 일본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애플 제품들은 미국이 현지인데 미국에서 사는 것보다 일본에서 사는 게 더
더 저렴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 사실상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제서야 거의 세계 평균 가격에 맞춰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그동안 이제 일본에서는 다른 나라 대비 시세가 한 20% 정도 더 저렴했던 것이죠. 그럼 일본에서 애플의 점유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애플은 일본을 호구로 보고 가격을 갑자기 올렸을까? 그거는 또 아닙니다. 원인이라면 현재 거의 처참한 수준으로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불경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상 최악의 엔저이기 때문입니다. 봐요. 요 이제 차트를 보더라도 10년을 통틀어 봐도 지금의 엔화 가치가 가장, 그러니까 제일 낮은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최근 계속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가 비싸지면서 가격을 유지하는 것가 이제 좀 이상했었는데 2022년 7월 1일부로 애플 전 제품의 가격을 모두 인상시키게 된 것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애플에서 일본에서의 가격을 높인 이유는 이제 엔화가 낮아졌다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럼 왜 엔화가 낮아졌을까? 솔직히 저도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유라면 아베노믹스 이후 시장에 엔화를 많이 풀었었는데 금리를 올리지 않고 계속 저금리를 유지했고, 그렇게 싸진 엔화로 소비와 수출이 잘 일어나야 이제 경기가 살아나게 되는데, 일본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현재 좋지 않아 수출력도 낮아졌고, 게다가 코로나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악재가 겹쳐서 결국 현재까지 엔저 현상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해요. 슈카월드님 영상 봤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일본에서의 엔화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애플에서는 가격을 올린 걸 알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해할 사항, 애플에서 한국의 가격도 올릴 것인가? 이것도 보면 엔화만큼은 아니지만 원화도 현재 많이 낮아진 상태이긴 합니다. 지금 환율은 거의 1,300원대인 시제이죠. 애플은 보통 신제품을 출시할 때 환율을 적용하거나 갑자기 환율 정세가 급변하면 하루아침에 바꾸는 사례가 이제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럼 여기까지는 알았고, 결과적으로 이것을 더 쉽게 일본에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 단순하게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아이폰 13 프로 기준으로 한번 봤거든요. 한국에서 현재 가격은 135만원에 판매 중이고 미국은 999달러, 약 130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처음 출시했을 때의 가격은 대략 이제 하나로 118만원에 출시했고 현재 조정된 가격으로는 139만원, 한국보다 대략 한 4만원 정도 더 비싸요. 한국은 신제품을 출시할 때부터 환율을 어느 정도 이제 자주 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게 보자면 어느 정도 지금 환율에 맞춰져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일본 가격 기준으로 본다면 최근 오른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도 소비세 포함 가격이라 한국보다 약간 4만원 정도 이제 더 비싼 정도이고, 미국에서 세금 포함한 가격으로 비교하자면 한 8만원 정도 더 이제 저렴하기 때문에 또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죠.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6월에 신제품이 출시될 때 가격 조정이 있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 발표에서도 대략 10만원 정도 가격이 더 올랐고, 이것도 역으로 한번 계산해 보잖아요. 맥북 에어 M2가 공개되었을 때 이제 적용된 환율을 계산해 보면 1281원임을 알 수 있고, M1 프로를 탑재한 맥북 프로 14인치에 적용된 환율을 계산해 보면 1223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걸 보면 이제 좀 어느 정도 감이 오기도 하거든요. 지금 환율이 1300원대이다 보니까 이것보다도 이제 더 낮은 환율이 지금 적용되어 있는 상태인데, 애플의 경우 원래 환율보다 조금 더 높게 이제 잡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을 보면 일본처럼 갑자기 올릴 수 있을지도.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M2 기준으로는 이제 새로운 환율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건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224만 기준으로 적용된 환율, 여기서 10% 오르게 된다면 1345원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면 애플이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 환율인데 이것도 잘 모르겠네요. 참고로 연초 대비 달러 원 환율은 9%, 달러 엔 환율은 18% 올랐기 때문에 뭐 한국도 오르지 않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일본 대비 좀 낮기 때문에 약간은 간당간당한 그런 상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아이폰 14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환율과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만약 아이폰 14에서 가격이 지금과 동결된다고 하더라도 환율 조정으로 인해 적어도 실질적으로 한국에 출시되었을 때의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해요. 왜냐면 가격이 동결되더라도 맥북 에어 M2에 적용된 환율로 보면 한 5% 정도 올릴 수도 있고, 또 아이폰이 새롭게 출시되는 9월에 이제 달러가 더 이제 비싸진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가능성도 있겠죠. 그나마 다행이라면 아직까지 지금 현재 판매 중인 아이폰 13 시리즈는 이제 최신 환율이 아닌 작년 환율을 적용하고 있기는 해요. 만약 아이폰 14가 출시되었을 때 환율이 조금만 올라간다면 그래도 살 사람이 있기도 하겠지만, 만약 이제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 미국조차 아이폰 새로운 시리즈의 가격이 더 올라간다? 진짜 아이폰 14에서 완전 신박한 기능을 넣고 출시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저는 아이폰 15의 존버를 추천할지도. 왜냐면 다른 거는 아직까지 이제
먼 미래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C타입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최근에 이제 뉴스 기사들로 인해 애플에서 뭐 일본의 가격이 20% 상승시켰고 또 요것에 대해서 일본에서 갑작스럽게 크게 이제 가격을 상승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가격을 올리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이제 궁금해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저조차도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한번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아이폰 14 가격이 참나 이게 가격이 내리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오르지 않기만을 바라야 되는 상황이네. 일본 가격 오른 거 관심 없다. 오히려 이 M2 맥북 프로가 더 관심 있지.